늦가을의 찬바람이 서울의 골목길을 휘감았다. 회색빛 하늘 아래 오래된 벽돌 건물들이 줄지어 선 이태원 뒷골목은 늘 그랬듯 묘한 활기와 쓸쓸함이 교차하는 곳이었다.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이국적인 냄새가 뒤섞인 식당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바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이 모든 풍경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푸른 언덕동물 병원이었다. 간판은 낡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깔끔하고 따뜻한 실내는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곳의 원장인 서연우는 차분하고 단정한 외모와는 달리 강직한 신념과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는 수의사였다. 그녀는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대형 병원의 스카우트 제의를 마다하고 소외된 동물들을 위한 작은 병원을 고집했다. 특히 유기견과 상처 입은 동물들을 치료하는 데 남다른 애정을 쏟았고, 이는 종종 그녀를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념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그림자처럼 쉐도우가 있었다. 쉐도우는 연우의 손길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점원 셰퍼드였다. 녀석은 연우에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존재였다.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을 뻔했던 쉐도우는 연우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기적처럼 회복되었고, 그 후로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쉐도우는 연우의 눈빛만으로도 그녀의 마음을 읽는 듯했고, 병원 내의 모든 동물들에게도 깊은 유대감을 보였다. 특히 연우의 어린 조카 유나는 쉐도우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겼다. 유나는 선천적인 심장병으로 늘 조심해야 하는 아이였지만 쉐도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천진난만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쉐도우는 유나가 발작을 일으키거나 위험에 처할 때마다 놀라운 본능으로 유나를 보호했다. 그래서 연우는 쉐도우를 유나의 수호천사라고 불렀다. 그날 오후 연우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쉐도우와 함께 그림책을 읽어주는 유나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작은 손으로 쉐도우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조잘거렸고, 쉐도우는 유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듯 눈을 감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순식간에 깨졌다.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길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굉음과 함께 나타난 것은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은 오토바이 폭주족 무리였다. 그들은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난폭하게 오토바이를 몰며 골목길을 질주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피해 벽 쪽으로 바싹 붙었다. 그중 한 명이 유나와 쉐도우가 앉아있는 벤치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멈췄다. 그는 헬멧을 벗지 않은 채 거만하게 유나와 쉐도우를 내려다봤다. 그의 이름은 강태준, 이태원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는 폭력 조직 블랙스네이크의 간부였다. 그는 잔혹하고 무자비하기로 악명이 높았지만 겉으로는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재미를 찾아 헤매는 듯한 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야, 꼬마 아가씨, 걔는 귀엽네. 근데 너희 개가 내 오토바이의 침이라도 튀길까봐 겁나는데. 강태준은 비웃듯이 말하며 쉐도우를 향해 발을 뻗었다. 그리고는 장난스럽게, 하지만 악의적으로 쉐도우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쉐도우는 킥소리와 함께 컹 하고 짧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휘청거렸다. 유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스웨이드. 연우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쉐도우와 유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앞섰다. 쉐도우는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나의 앞을 막아섰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운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섀도우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K9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견이었다. 연우는 섀도우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왔을 때 녀석의 과거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섀도우의 목덜미에는 흐릿한 문신이 남아있었고 행동 하나하나에는 훈련된 개의 절제된 움직임이 보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섀도우는 과거 강력범죄 수사에 투입되었던 K9 경찰견이었고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은퇴 후 유기견이 되었던 것이다. 연우는 섀도우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왔다. 강태준은 섀도우가 방역하지 않고 낑낑거리기만 하자 더욱 우쭐해졌다. 다 별것도 아니네. 겁먹은 개새끼. 그가 또다시 섀도우를 발로 차려던 순간 섀도우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녀석의 몸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낮게 깔렸다.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의 몸에서는 강렬한 경고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섀도우 괜찮아. 연우는 유나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그녀는 강태준의 오만하고 잔인한 눈빛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강태준은 섀도우의 반응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었다. 꼴에 경호견이라도 되나 하찮은 놈. 그가 다시 발을 들려는 찰나 섀도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녀석은 강태준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강태준은 얕봤던 개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다. 섀도우는 강태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강태준은 비명을 지르며 섀도우를 떼어내려 했지만 섀도우의 턱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바지는 순식간에 찢어졌다. 이 미친 개새끼가 강태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태준의 조직원들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강태준을 돕기 위해 달려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험악한 기운이 가득했다. 연우는 유나를 품에 꼭 안은 채 몸을 굳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섀도우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과 유나, 그리고 섀도우를 향한 무례하고 폭력적인 행동에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연우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강태준은 겨우 섀도우를 떼어냈다. 그의 바지는 무릎까지 찢어져 있었고 종아리에는 섀도우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다. 이 미친 개새끼가, 그리고 이 빌어먹을 여자가 감히 오늘 너희들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강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의 눈은 살기가 등등했다. 조직원들은 연우와 섀도우를 향해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이태원의 뒷골목은 순식간에 험악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우는 유나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섀도우를 불렀다. 섀도우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녀는 섀도우의 눈에서 복수심이 아닌 자신과 유나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봤다. 섀도우는 K9 경찰견이었다. 훈련된 개의 본능이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섀도우를 향해 주먹을 날리려던 순간 골목길 저편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폭주족 무리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온 모양이었다. 강태준과 조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경찰의 등장을 예상치 못했던 듯했다. 젠장 튀어. 강태준이 소리쳤다. 조직원들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서둘러 도주하기 시작했다. 강태준도 자신의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는 떠나기 직전 연우를 향해 섬뜩한 눈빛을 보냈다.
오늘 일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강태준은 찢어진 바짓가랑이를 휘날리며 사라졌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경찰차가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경찰관들이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추격하기 위해 급하게 달려갔다. 연우는 주저앉았다. 유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쉐도우는 연우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그녀는 쉐도우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쉐도우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제 진정된 듯 보였다. 쉐도우, 괜찮아. 연우는 쉐도우의 다친 종아리를 살폈다. 쉐도우는 얕게 낑낑거렸지만 큰 부상은 아닌 듯했다. 경찰관 한 명이 연우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시민분 폭주족들에게 피해를 입으신 겁니까? 부상당한 곳은 없으시고요.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다만 저희 개가 물렸습니다. 경찰관은 쉐도우의 찢어진 바짓가랑이를 보고 놀랐다. 개가 물린 게 아니라 개가 그들을 물었군요. 대단한데요. 덩치가 저만 한 녀석인데 겁도 없이. 연우는 아무 말 없이 쉐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쉐도우는 영웅이었다. 비록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뜨린 사건이었지만 쉐도우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더 큰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우의 마음속에는 강태준의 마지막 경고가 맴돌았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녀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태준의 섬뜩한 경고는 연우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살기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맹세하는 잔혹한 짐승의 눈빛이었다. 경찰이 출동한 덕분에 당장은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녀는 이 사건이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유나와 쉐도우를 향한 위협은 연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건드렸다. 그날 밤 연우는 잠 못 이루고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쉐도우는 그녀의 발치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녀석의 얕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연우는 쉐도우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쉐도우는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K9대 경찰견. 그 사실은 그녀와 윤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위험을 품고 있었다. 쉐도우의 과거가 무엇이었을까? 왜 K9 경찰견이 유기견이 되어 보호소에 버려졌을까? 그리고 강태준 같은 위험한 인물이 쉐도우의 정체를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우는 병원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한 장을 응시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그녀와 한 남자가 늠름한 점원 셰퍼드를 사이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는 연우의 오빠이자 유나의 아버지인 서지훈이었다. 그리고 쉐도우는 사진 속 늠름한 점원 셰퍼드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오빠 지훈은 총망받는 K9 경찰견 조련사였다. 그는 수많은 강력 사건 현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전설적인 존재로 불렸다. 하지만 5년 전 그는 작전 수행 중 의문의 사고로 실종되었다. 그의 실종은 연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유나는 아버지를 잃은 충격으로 심장병이 악화되었다. 연우는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의 실종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당시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연우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오빠의 실종이 거대한 음모와 관련되어 있다고 직감했다. 쉐도우의 정체가 K9 경찰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연우는 문득 섬광처럼 떠오르는 기억에 파편을 붙잡았다. 쉐도우의 목덜미에 남아있던 흐릿한 문신. 그것은 오빠의 경찰견
블랙의 목덜미에도 새겨져 있던 문신과 비슷했다. 혹시 섀도우가 블랙은 아닐까 하지만 블랙은 오빠와 함께 실종되었다. 블랙이 살아남았다면 오빠도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연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털을 헤치고 목덜미의 문신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다. 희미하게 지워진 문신 아래로 B701이라는 숫자가 보였다. 블랙 맞았다. 섀도우는 바로 오빠의 경찰견. 블랙이었다. 연우는 눈물을 흘렸다. 살아있었구나. 섀도우가 살아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오빠도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블랙은 왜 유기견이 되었을까? 오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강태준 같은 폭력 조직 간부가 블랙을 위협한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분명히 블랙의 과거, 즉 오빠의 실종과 연관되어 있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연우는 병원 문을 열자마자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병원 외벽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경고라는 글자와 함께 뱀 문양이 낙서되어 있었다. 아난타의 뱀 문양, 블랙 스네이크의 상징이었다. 연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태준이 경고를 현실로 옮긴 것이었다. 그날 이후 연우의 병원은 알 수 없는 위협에 시달렸다. 병원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그림자들, 밤마다 걸려오는 정체불명의 전화, 그리고 병원 문 앞에 놓여있는 죽은 새나 쥐와 같은 섬뜩한 경고들. 연우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유나의 심장병이 악화될까봐, 그리고 섀도우가 위험에 처할까봐 늘 노심초사했다. 박태수 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강태준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갔다. 그는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대신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우를 압박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강태준을 체포할 수 없었고 연우는 무력감에 빠졌다. 하지만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유나와 섀도우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오빠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사명이 있었다. 그녀는 섀도우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블랙 스네이크, 그리고 오빠의 실종,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연우는 수소문 끝에 오빠의 옛 동료인 김영철 경위를 찾아갔다. 김영철 경위는 오빠의 실종 사건 담당 형사였지만 현재는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김영철 경위님, 섀도우가 제 오빠 서지훈의 경찰견 블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블랙 스네이크의 강태준이라는 자가 섀도우를 위협했습니다. 오빠의 실종과 블랙 스네이크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우의 말에 김영철 경위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우 씨, 제가 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압력을 받고 있었고 상부에서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서지훈 경위는 단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랙스네이크의 거대한 마약 밀매 조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봉어지를 알아냈을 때 그는 제거당한 겁니다. 김영철 경위의 고백에 연우는 충격을 받았다. 오빠가 마약 밀매 조직을 쫓다가 살해당했다니, 그리고 경찰 내부의 압력으로 사건이 은폐되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블랙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빠와 함께 작전에 나섰던 것이 아닙니까? 블랙은 당시 서지훈 경위의 명령을 받고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블랙 스네이크 조직원들에게 쫓기다가 강물에 휩쓸려 사라졌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군요. 김영철 경위는 섀도우를 바라봤다.
쉐도우는 김영철 경위를 보자마자 낮게 낑낑거렸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했다. 그 증거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지금 블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연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당시 서지훈 경위는 블랙스네이크의 마약 밀매 조직의 핵심 인물과 마약 거래 장소를 촬영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파일은 그들의 두목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였죠. 하지만 그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블랙이 그 파일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우는 쉐도우를 끌어안았다. 쉐도우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오빠의 마지막 희망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다. 쉐도우가 그 위험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블랙스네이크가 그녀를 노리는 것은 당연했다. 그럼 그 파일은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쉐도우의 몸속에 있습니까? 아니요. 블랙은 특수훈련을 받은 경찰견입니다. 몸에 중요한 증거물을 숨기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지훈 경위는 블랙이 위험에 처했을 때 특정한 장소로 증거물을 옮기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 장소는 서지훈 경위만이 아는 비밀 장소였죠. 연우는 오빠의 비밀 장소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오빠와 자신만이 알던 비밀 장소. 그곳은 한강변에 있는 오래된 폐교였다. 오빠는 늘 그곳에서 블랙과 함께 훈련을 했고 연우와 윤에게도 그곳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폐교 한강변에 있는 폐교입니다. 연우가 소리쳤다. 김영철 경위의 얼굴에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곳에 블랙이 그 파일을 숨겨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폐교는 이미 철거를 앞두고 있고 블랙스네이크도 그곳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 파일을 찾아야 합니다. 오빠의 진실을 밝히고 유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연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연우는 쉐도우와 함께 폐교로 향했다. 낡은 교정은 달빛 아래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쉐도우는 연우의 곁을 맴돌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의 본능은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들이 폐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인기척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먼저 와 있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스간 예상대로 연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이미 폐교에 와서 연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연우와 쉐도우를 향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 개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이제 그 개가 숨기고 있는 것을 내놔야 할 시간이야. 순순히 내놓는다면 너희 목숨은 살려주지. 강태준의 뒤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블랙 스네이크 조직원들이었다. 연우는 쉐도우의 목줄을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쉐도우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폐교의 낡은 교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준의 싸늘한 미소와 그를 둘러싼 블랙스네이크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연우를 짓눌렀다. 쉐도우는 연우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눈빛은 강태준을 향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모양이군. 강태준은 비웃듯이 말했다. 그 개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면 애초에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았을 텐데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쓸데없이 다치고 싶지 않다면. 연우는 유나의 심장병을 떠올렸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녀는 유나를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동시에 쉐도우의 안전도 보장해야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려 애썼다. 강태준은
섀도우가 가지고 있는 증거 파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지만 그 파일은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섀도우가 숨겼을 겁니다. 연우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강태준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뻔한 거짓말 하지 마. 그 개는 너희 오빠의 훈련된 경찰견. 너희 오빠가 너에게 비밀 장소를 알려줬을 거 아니야. 그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기 전까지는 이 개도. 너희도 여기를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 순간 섀도우가 몸을 낮췄다. 녀석은 연우에게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섀도우는 교실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칠판을 향해 코를 들이댔다. 칠판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섀도우의 시선은 칠판 뒤편에 낡은 나무 판자를 향하고 있었다. 섀도우. 연우는 섀도우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섀도우가 그곳에 무엇을 숨긴 것일까? 오빠가 섀도우에게 숨겨둔 장소에 대한 단서를 남긴 것일까? 강태준도 섀도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저 개가 뭔가를 아는 모양이군. 당장 저 개를 붙잡아. 블랙스네이크 조직원들이 섀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우는 필사적으로 섀도우를 보호하려 했다. 섀도우는 조직원들을 피해 교실 안을 뛰어다녔다. 녀석은 훈련된 경찰견답게 민첩하게 움직이며 조직원들의 추격을 따돌렸다. 동시에 칠판 뒤편의 나무 판자를 향해 코를 들이대며 긁어댔다. 젠장 저 개를 잡으라고 강태준이 소리쳤다. 섀도우의 행동에 단서가 있음을 직감한 강태준은 직접 섀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우는 섀도우가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섀도우의 시선을 따라 칠판을 바라봤다. 칠판 뒤편의 낡은 나무 판자. 오빠의 꼼꼼한 성격이라면 중요한 단서를 숨겨두었을 곳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움직였다. 강태준은 연우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틈을 타 섀도우는 칠판 뒤편의 나무 판자를 발로 긁어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판자가 떨어져 나갔다. 그 안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숨겨져 있었다. 찾았다. 강태준이 소리쳤다. 그는 상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우는 온몸을 던져 강태준을 막아섰다. 그녀는 강태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강태준은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그 사이 섀도우는 금속 상자를 입에 물고 연우에게 달려왔다. 스웨두 이리 와. 섀도우는 금속 상자를 연우의 발치에 놓았다. 연우는 상자를 움켜쥐었다. 상자는 낡았지만 잠금 장치는 튼튼했다. 강태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장 그 상자 내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 여기서 죽을 줄 알아. 강태준의 조직원들이 연우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다. 연우는 섀도우의 눈을 바라봤다. 섀도우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결연했다. 하지만 연우는 더 큰 싸움을 원하지 않았다. 윤에게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섀도우와 함께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렸다. 낡은 교실 창문은 이미 깨져 있었다. 그들이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폐교 건물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였다. 김형철 경위였다. 연우는 김형철 경위에게 강태준의 위협과 폐교로 가는 사실을 알렸고 김형철 경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을 요청했던 것이다. 블랙스네이크 조직원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했다. 강태준은 분노에 찬 얼굴로 연우를 노려봤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경찰 특공대가 폐교 안으로 진입했고 조직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강태준 마약 밀매 및 폭력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한다. 강태준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연우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서연우,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연우는 그의 경고에 몸서리쳤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김영철 경위에게 금속 상자를 건넸다. 경위님, 이 상자 안에 오빠가 남긴 증거 파일이 있을 겁니다. 김영철 경위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그는 상자를 열어보려 했지만 상자는 특수한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다. 쉐도우의 목덜미에 있는 문신과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서지훈 경위의 특수 잠금 장치로군요. 이 장치는 오직 서지훈 경위의 지문과 특정 주파수에만 반응합니다. 연우는 실망했다. 어떻게 상자를 열 수 있을까? 오빠의 지문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 쉐도우가 다시 한번 연우의 손을 핥았다. 쉐도우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리려는 듯했다. 쉐도우는 낑낑거리며 연우의 손을 상자 위로 이끌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상자의 잠금 장치 위에 올렸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쉐도우는 계속해서 연우의 손을 상자로 이끌었다. 쉐도우는 연우의 손목을 핥았다. 그리고 연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 오빠가 어릴 적 자신에게 해줬던 말. 연우야, 나중에 아주 중요한 걸 숨겨야 할 때가 오면 오빠는 너의 손에 비밀을 담아둘 거야.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연우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떠올랐다. 어릴 적 넘어져 다친 상처였다. 오빠는 그 상처를 보며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 표시야 라고 말했었다. 연우는 손목에 있는 흉터를 상자의 잠금 장치에 가져다 댔다. 놀랍게도 상자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희미한 빛이 잠금 장치에서 뿜어져 나왔고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다. 김영철 경위와 경찰관들은 모두 경악했다. 연우는 상자 안을 들여다봤다. 상자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USB 옆에는 오빠의 글씨로 쓰인 작은 쪽지가 있었다. 연우에게 만약 네가 이 상자를 열었다면 오빠가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 이 USB 안에는 블랙 스네이크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증거는 우리의 가족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낼 거야. 조심해라. 연우, 너와 유나, 그리고 블랙을 지켜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오빠는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거야. 연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빠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오빠는 죽음을 예감하고 모든 것을 준비했던 것이다.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빠의 마지막 유언이자 연우에게 남긴 거대한 책임이었다. 김영철 경위는 USB를 받아들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지훈 경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군요. 이 USB는 블랙 스네이크의 두목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USB는 즉시 경찰서로 옮겨져 분석되었다. USB 안에는 강태준을 비롯한 블랙 스네이크의 핵심 조직원들이 마약 거래를 하는 장면과 그들의 범죄 행각을 담은 고화질 영상, 그리고 조직의 자금 흐름과 연루된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들의 명단까지 담겨 있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블랙 스네이크의 두목인 그림자는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서 오랫동안 법망을 피해왔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서지훈 경위의 용기 있는 희생과 쉐도우의 헌신, 그리고 연우의 집념이 마침내 그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블랙 스네이크 조직은 와해되었고 연루된 정치인들과 고위공직자들은 모두 체포되어 처벌받았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지만 연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태준의 마지막 경고가 맴돌았다.
반드시 복수할 거야. 강태준은 수감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섬뜩했다. 연우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아직 치러지지 않은 것 같았다. 블랙스네이크 조직의 와해와 강태준의 수감은 분명 큰 성과였다. 언론은 연우와 섀도우를 영웅으로 지켜세웠고 김영철 경위는 정의를 위해 헌신한 인물로 재조명되었다. 유나는 아빠의 명예가 회복된 것에 기뻐했고 섀도우를 더욱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연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태준의 마지막 눈빛, 반드시 복수할 거야라는 섬뜩한 경고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태준은 수감된 지 몇 달 만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다. 그는 수감 중에도 외부 세력과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었고 변호사와의 접견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정신 이상을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했다. 그의 뒤에는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진 배후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을 감옥에서 빼내어 연우를 위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연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유나의 심장병은 많이 호전되었지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이 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했다. 섀도우는 이전보다 더욱 예민해져 있었다. 밤마다 병원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인기척에 낮게 으르렁거렸고 연우가 잠든 사이에도 유나의 방문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섀도우의 눈빛은 마치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 것을 예감하는 듯했다. 연우는 김영철 경위를 찾아갔다. 김영철 경위는 강태준의 병보석 신청 소식에 분개하고 있었다. 서연우 씨, 강태준은 분명히 재판에 넘겨질 겁니다. 하지만 그의 뒤를 봐주는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강태준을 통해 당신을 제거하려 할 겁니다. 과거 서지훈 경위처럼 말이죠. 김영철 경위의 말은 연우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오빠의 비극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몸서리쳤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나와 섀도우를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당분간은 저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그들은 집요할 겁니다. 강태준이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하거나 그 배후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연우는 병보석 신청을 막기 위해 애썼지만 강태준의 변호인 측은 유능하고 교활했다. 그들은 강태준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지어 강태준은 법정에서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섀도우의 그림을 그리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 이상 행세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연우는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법원은 강태준의 병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건부로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 연우는 그것이 단순한 수감 생활이 아닐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병원을 탈출하여 자신을 위협할 것이 분명했다. 연우는 절망에 빠졌다. 그날 밤 연우는 유나를 품에 안고 섀도우의 곁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잠이 들었지만 연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오빠의 마지막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조심해라, 연우. 너와 유나, 그리고 블랙을 지켜라. 오빠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켜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강태준은 이미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유나와 섀도우, 연우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먼저 공격해야 했다. 강태준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강태준을 이용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연우는
강태준이 수감된 정신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외관은 평범했지만 내부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다. 병원 직원들은 그녀를 경계하는 듯했다. 연우는 우연을 가장하여 강태준의 병실 근처를 맴돌았다. 그곳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사설 경호원인 듯했다. 강태준은 병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연우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결코 정신병자가 아니었다. 그는 연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의 섬뜩한 시선이 연우와 마주쳤다. 강태준은 비웃듯이 입꼬리를 올렸다. 그때 연우의 시야에 강태준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인형이 들어왔다. 낡고 해진 인형이었다. 연우는 그 인형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유나의 것이었다. 유나가 어릴 적 가장 아끼던,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낡은 토끼 인형이었다. 강태준이 왜 유나의 인형을 가지고 있을까? 언제부터? 연우는 분노에 휩싸였다. 강태준은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유나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물건까지 빼앗았던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윤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소리 없는 협박이었다. 그날 밤 연우는 잠들지 못했다. 유나의 토끼 인형이 강태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강태준이 윤에게 접근한 방식과 시기를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우는 김영철 경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김영철 경위도 놀랐다. 강태준은 유나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몰래 접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녀의 약점을 이용하려 한 거죠. 연우는 유나가 심장병으로 입원했을 때를 떠올렸다. 당시 유나는 잠시 의식을 잃었고 병실에는 연우와 섀도우밖에 없었다. 어떻게 강태준이 그 틈을 노려 윤에게 접근할 수 있었을까? 그때 섀도우가 연우의 발치에 툭 하고 무언가를 떨어뜨렸다. 섀도우가 물고 온 것은 낡은 손수건이었다. 손수건에는 희미하게 혈흔이 묻어 있었고 구석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다. 납이 문양이었다. 연우는 손수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자신의 손수건이었다. 오래전 자신이 윤에게 선물해 주었던 손수건이었다. 윤아가 가장 아끼는 손수건이었고 늘 지니고 다녔었다. 이 손수건에는 윤아의 혈액형과 심장병에 대한 정보가 자수되어 있었다. 섀도우, 이 손수건을 어디서 찾은 거야? 섀도우는 낑낑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녀석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병원 뒤편의 낡은 환풍구였다. 연우는 환풍구로 향했다. 환풍구 덮개는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연우는 환풍구 안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닿은 것은 작은 USB였다. USB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섀도우가 냄새를 맡고 찾아낸 것이 분명했다. 연우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놀라운 영상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이 병실에서 유나의 토끼 인형을 훔치는 장면, 그리고 그가 유나의 심장병 기록이 담긴 손수건을 훔쳐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영상은 조악했지만 강태준의 얼굴과 유나의 인형, 그리고 손수건의 나비 문양은 선명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었다. 강태준이 유나의 인형을 들고 의문의 남자와 통화하는 장면이었다.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 아이의 상태는 어떻지? 유전자는 그 개의 정보는 강태준은 남자에게
유나의 심장병 정보와 쉐도우의 K9 경찰견 정보를 자세히 보고하고 있었다. 남자는 유나의 유전자에 관심을 보이며 프로젝트 세이렌을 언급했다. 프로젝트 세이렌. 연우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오빠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면서 김영철 경위에게 들었던 이름이었다. 블랙스네이크가 마약 밀매를 통해 얻은 자금으로 비밀리에 진행하던 불법 인체 실험 프로젝트였다. 그들은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납치하여 초인을 만들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유나가 바로 그들의 다음 실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태준은 그들의 명령을 받고 윤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쉐도우가 강태준을 공격했던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쉐도우는 강태준의 위험한 의도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유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연우는 USB를 꽉 움켜쥐었다. 이것은 강태준의 병보석 신청을 무효화하고 그를 다시 감옥으로 보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리고 그 배후에 숨겨진 프로젝트 세이렌의 실체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유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수의사가 아니었다. 유나를 지키는 어머니이자 오빠의 정의를 이어받은 복수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유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K9 경찰견 쉐도우가 있었다. USB에 담긴 영상은 연우에게 충격과 함께 새로운 결의를 안겨주었다. 강태준의 병보석 신청 뒤에 프로젝트 세이렌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고 유나가 그들의 다음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은 연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유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연우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연우는 USB를 들고 곧장 김영철 경위를 찾아갔다. 김영철 경위는 영상을 보자마자 경악했다. 이럴 수가. 프로젝트 세이렌이라니. 저들이 유나 양을 노리고 있었다니. 그는 즉시 상부에 보고했지만 강태준의 병보석을 허가한 고위층에서는 이 영상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여전히 강태준의 배후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듯했다. 김영철 경위는 분노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서연우 씨, 경찰 내부에도 그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유나 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연우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경찰에 의지할 수 없다면 그녀는 어떻게 유나를 지켜야 할까 그때. 쉐도우가 연우의 발치에 다가와 그녀의 손을 핥았다. 쉐도우의 눈빛은 연우를 위로하는 듯했다. 쉐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연우는 쉐도우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오빠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다. 조심해라. 연우, 너와 유나, 그리고 블랙을 지켜라. 오빠는 언제나 그녀에게 강인함을 가르쳤다.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하게만 있을 수 없었다. 연우는 강태준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먼저 강태준이 수감된 정신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주변은 여전히 강태준의 사설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연우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수상한 점을 찾으려 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연우는 강태준의 경호원들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병원을 빠져나가 어딘가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늘 같은 검은색 밴을 타고 움직였다. 연우는 쉐도우와 함께 그들의 뒤를 쫓기로 했다. 그날 밤 검은색 밴은 서울 외곽의 낡은 항구로 향했다. 항구는 인적이 드물었고 거대한 창고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배는 가장 안쪽에 있는 거대한 창고 앞에서 멈춰 섰다. 강태준의 경호원들은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연우는 섀도우와 함께 창고 주변에 몸을 숨겼다. 창고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연우는 섀도우에게 몸짓으로 지시했다. 섀도우는 훈련된 경찰견답게 소리 없이 창고 주변을 살폈다. 녀석은 창고 뒤편에 낡은 환풍구를 발견했다. 환풍구는 높았지만 섀도우는 뛰어난 점프력으로 환풍구 덮개를 열고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섀도우는 연우의 눈을 바라봤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섀도우는 위험을 무릅쓰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섀도우가 다시 환풍구로 돌아왔다. 녀석은 입에 작은 USB를 물고 있었다. 연우는 USB를 받아들었다. 섀도우는 임무를 완수한 듯 연우의 품에 얼굴을 비볐다. 연우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배후 세력, 즉 프로젝트 세이렌의 실체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오리온 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이었다. 오리온 그룹은 겉으로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지만 실제로는 마약 밀매와 불법 인체 실험을 통해 코인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들의 하수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USB에는 오리온 그룹의 회장 박성진의 이름과 함께 그의 비밀 금고 위치, 그리고 프로젝트 세이렌의 최종 실험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유나가 프로젝트 세이렌의 최종 실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곧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유나의 심장병은 그들에게 오히려 특별한 유전자의 증거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연우의 손이 떨렸다. 유나를 납치하여 초인 실험에 이용하려 했다니. 그녀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당장이라도 유나를 숨겨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녀를 지배했다. 오빠의 희생, 그리고 섀도우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연우는 곧장 김영철 경위에게 연락했다. 김영철 경위는 오리온 그룹의 실체를 알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오리온 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 기업이었다. 그들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드리워져 있었다. 서연우 씨, 이건 단순한 마약 조직 사건이 아닙니다. 오리온 그룹은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맞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 경위는 연우를 보호하려 했지만 연우의 눈빛은 단호했다.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유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빠의 정의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경위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연우의 결의에 김영철 경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연우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는 오리온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그들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은밀한 작전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오리온 그룹 회장 박성진의 비밀 금고를 노리기로 했다. 금고 안에는 오리온 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박성진의 비밀 금고는 그의 개인 저택 지하에 있었다. 저택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고 침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연우에게는 섀도우가 있었다. 섀도우는 훈련된 K9 경찰견으로 뛰어난 후각과 청각, 그리고 민첩한 몸놀림을 가지고 있었다. 섀도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입하여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금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터였다. 그날 밤 연우와 김영철 경위 그리고 섀도우는 박성진의 저택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저택은 거대한 요새처럼 보였다. 섀도우는 연우의 신호에 따라 재빨리 저택 안으로 잠입했다. 녀석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경비견들을 따돌리고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잠시 후 섀도우가 김영철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비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신호였다. 연우와 김영철 경위는 재빨리 저택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섀도우의 안내에 따라 저택 지하로 향했다. 지혜는 거대한 금고문이 나타났다. 금고는 첨단 기술로 보호되어 있었고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이 필요했다. 그때 섀도우가 금고문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다. 녀석은 금고문 옆에 작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환기구 안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섀도우는 환기구에 코를 들이대고 낑낑거렸다. 연우는 섀도우가 금고 안에 사람을 감지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섀도우는 김영철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영철 경위는 환기구 안으로 소형 카메라를 넣어 내부를 살폈다. 카메라 화면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나타났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함께 한 여인이 쇠사슬에 묶여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박성진 회장의 아내였다. 그녀의 입은 테이프로 막혀 있었고 눈은 절망감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녀의 팔에도 아난타의 뱀 문신과 비슷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오리온 그룹의 회장 박성진은 자신의 아내까지 감금하며 불법 실험에 가담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과거 아난타와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연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깨달았다. 섀도우는 김영철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금고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신호였다. 섀도우는 금고문 주변에 낡은 전선 다발을 향해 코를 들이댔다. 그곳에는 금고의 전력을 제어하는 메인 전선이 숨겨져 있었다. 쇄도가 전선을 끊으라고 합니다. 김영철 경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연우는 섀도우를 믿었다. 그녀는 김영철 경위에게 전선을 끊을 것을 지시했다. 김영철 경위는 망설임 없이 전선을 끊었다. 스파크가 튀었고 금고문이 잠시 흔들렸다. 그리고 섀도우가 힘껏 금고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천천히 열렸다. 금고 안에서 박성진의 아내가 절규했다. 연우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김영철 경위는 금고 안의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압수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다. 그 순간 저택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사방에서 무장한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연우와 김영철 경위 그리고 섀도우를 향해 총을 겨눴다. 박성진 회장이 돌아온 것이었다. 가미대 금고에 침입하다니 이 벌레 같은 것들. 오늘 여기서 내 놈들 모두 죽여주마. 박성진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팔에도 아난타의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의 최상위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박성진 회장의 저택 지하 금고안은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휩싸였다. 수십 명의 무장한 경호원들이 연우와 김영철 경위 그리고 섀도우를 향해 총을 겨눴다. 박성진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분노와 함께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잔혹함이 번뜩였다. 그는 오리온 그룹의 회장이자 아난타 조직의 최상위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감히 내 성에 침입하다니 이 벌레 같은 것들. 오늘 여기서 내 놈들 모두 죽여주마. 박성진의 명령에 따라 경호원들이
일제히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빗발치자 김영철 경위는 연우와 쉐도우를 보호하려 몸을 날렸다. 쉐도우는 김영철 경위의 등 뒤로 몸을 숨긴 채 낮은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연우는 박성진의 아내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 여인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쉐도우가 금고문을 열 때 보여줬던 능력. 쉐도우는 아난타의 시스템과 교감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이 상황을 타개할 열쇠도 쉐도우에게 있을지 모른다. 연우는 쉐도우의 눈을 바라봤다. 쉐도우 다른 방법은 없어. 이들을 막을 방법이. 쉐도우는 연우의 물음에 반응하듯 낑낑거렸다. 그리고 금고 안의 복잡한 전선 다발을 향해 코를 들이댔다. 쉐도우의 본능은 항상 가장 핵심적인 약점을 찾아냈다. 쉐도우는 메인 전력 시스템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저게 무슨 소용이야. 끊으면 모든 것이 정지될 뿐인데. 김영철 경위가 소리쳤다. 아니요, 쉐도우는 단순한 전선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전력 시스템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연우는 쉐도우의 영리함을 믿었다. 경위님, 저 전력 시스템을 교란시켜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면 그들의 총기도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김영철 경위는 연우의 말에 따라 전력 시스템을 향해 총을 겨눴다. 쉐도우는 전력 시스템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주듯 그곳을 긁어댔다. 김영철 경위가 총을 발사하자 스파크가 튀면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990... 갑자기 금고 안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들고 있던 총기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며 작동을 멈췄다. 시스템 교란이었다. 박성진은 당황한 듯 소리쳤다. 젠장,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시스템을 복구시켜. 어둠 속에서 연우의 눈은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쉐도우의 능력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쉐도우는 단지 경비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아난타의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연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영철 경위에게 박성진 회장을 제압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철 경위는 어둠 속에서 박성진을 향해 돌진했다. 쉐도우는 경호원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어둠 속에서도 경호원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감지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쉐도우의 몸놀림은 유연하고 빨랐다. 연우는 박성진의 아내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연우는 여인을 안심시켰다. 박성진은 김영철 경위와 격투를 벌였다. 박성진은 나이가 많았지만 과거 아난타 조직의 훈련을 받은 듯 뛰어난 격투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영철 경위는 고전했다. 박성진은 김영철 경위의 목을 조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런 하찮은 경찰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때 쉐도우가 박성진의 등 뒤로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박성진은 비명을 지르며 쉐도우를 떼어내려 했지만 쉐도우의 턱힘은 강력했다. 쉐도우는 박성진의 팔을 물어뜯으며 그를 제압했다. 박성진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 미친 개새끼가 내 몸에 손대지 마. 김영철 경위는 그 틈을 타 박성진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박성진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분노에 찬 눈으로 연우와 쉐도우를 노려봤다. 이건 끝이 아닐 거야. 아난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너희 모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 순간 금고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다. 김영철 경위가 미리 연락을 취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특공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섀도우가 무력화시킨 경호원들을 일사불란하게 제압했다. 박성진의 아내는 구출되었고 그녀는 오리온 그룹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자백했다. 그녀는 남편 박성진이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며 불법 실험에 가담하게 만들었으며 프로젝트 세이렌의 실체가 바로 그녀의 조카인 유나의 유전자를 이용해 새로운 초인종을 만들려 했다는 것을 폭로했다. 그녀 자신도 과거 아난타의 실험 대상자였고 그래서 박성진이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녀의 고백은 오리온 그룹과 아난타의 모든 음모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오리온 그룹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박성진 회장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모든 비리와 불법 행위가 세상에 드러났고 그는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강태준 또한 병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수감되었다. 아난타 조직은 뿌리째 흔들렸고 그들의 잔당들도 하나둘씩 체포되었다. 오랫동안 인류를 위협해왔던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연우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푸른 언덕동물 병원에는 평화와 활기가 넘쳤다. 유나는 건강을 되찾았고 섀도우와 함께 매일같이 병원 마당을 뛰어놀았다. 섀도우는 이제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연우와 유나를 지키는 영웅이자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섀도우의 목덜미에 새겨진 B701 문신은 이제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빠 서지훈의 희생과 섀도우의 충성심, 그리고 연우의 용기를 상징하는 문신이 되었다. 섀도우는 K9 경찰견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연우와 유나의 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하지만 연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영철 경위의 말이 맴돌았다. 아난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비록 박성진과 강태준이 제거되었지만 아난타의 뿌리가 완전히 뽑힌 것은 아니었다. 어딘가에 숨겨진 또 다른 잔당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연우는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언젠가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그녀는 유나와 섀도우 그리고 오빠의 정의를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어느 날 오후 연우는 병원 마당에서 유나와 섀도우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봤다. 유나는 섀도우의 등에 기대어 깔깔거렸고 섀도우는 유나의 장난에 맞춰 짖으며 즐거워했다.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연우는 알 수 없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다. 섀도우는 그녀에게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섀도우는 가족이었고 희망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존재였다. 그녀는 섀도우의 따뜻한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다. 연우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루비, 아니 섀도우와 함께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